오늘 다 같이 화두를 하나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의 큰 경륜이시고 소원이시고 우리 모두의 소원인 이론세계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에 화두로 갖고 연만한 시간으로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도한 대산종사님 방문해서 저한테 법명을 내리시고 하신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딱 그 한 말씀이 전무 출신은 세계의 전무 출신이다. 전무 출신은 세계의 전무 출신이다. 이 말씀이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제가 나이가 50이 되도록 그 말씀이 화두로 있었어요. 이제 졸업하고 저는 출가를 해서 52년도에 출가를 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구 지도자 될 감이 안 돼. 시골에 태어나고 갖춘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제 저는 평생 누구를 이렇게 보필하면서 숨어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인피교당 교무로 갔습니다. 인피교당 교무로 가니까 노인 어른들만 15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진입되지고 치매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래서 선배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복지와 농촌은 교화를 겸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해서 마침 복지시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죠. 이게 교단 최초로 전문 요양 치매센터를 보훈의 집을 만들고 나니까 시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노인복지센터까지 저희들을 주셔서 아주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노동자들도 왔다 갔다 해서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두고 다문화 관심도 두고 하여튼 복지에 대해서 나머지 일생을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복이 없는가 삼동의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삼동의 이사장은 어마어마했죠. 제 그릇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들이 명하시고 교단에서 명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삼동회의 원래 목적은 인류복지 선도, 재생의세 구건, 삼동윤리 실천 그렇게 되고 한 7, 80여 개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뭐가 미흡해. 원기 100년대를 맞이해서 인류복지 선도가 국내복지만 가지고 될 것이냐, 삼동윤리를 어떻게 실천해질 것이냐. 먼저 스승님들의 인허를 받아야겠죠. 어렵게 준비를 해서 야단 맞을 폭 잡고 경산종 박사님께 그 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어른께서 뜻밖의 일어나시며 손을 2번을 잡으셔. 네가 어찌 그 생각을 했냐. 대산종사님 세계 본공회 이걸 못 받들었다. 대신 하되 아프리카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동남아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주 딱 지역까지 한정을 해 주시.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고 자산상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자산상사님도 거의 같은 뜻이죠. 동남아에 조금 소홀했다. 선진국 중심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동의 모체로 해서 국제 파트인 삼동 인터내셔널이 탄생됐습니다. 이 국조단체는 돈을 벌어다 나누는 역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했어요. 우리 시설장들은 일을 벌려면 다 싫어했죠. 다들 그러죠. 화산이 저서 농사 짓던 이사장 되든지 그냥 똥꼬집 세운다고. 그러나 두 스승님들이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럼 재원이 문제가 아니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기 2년 뭘 하셨어요? 교사를 보면 저축조합을 설립하셨어요. 저축조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주, 금연, 허례허식, 폐지, 보은미, 심의. 그때는 심의라고 했죠. 바로 이거다. 그 대종사님께서는 그 능력, 그 법력 가지고 얼마든지 특지가를 몰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세상을 창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셨지만 우리부터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돌려서 희망, 새 회상 기반을 잡으신 거예요. 그때 삼동에 직원이 1,500명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 그래서 담배 안 피우고 한 달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CMS 만들자. 다들 그 어려울 텐데요. 왜냐하면 평화의 친구가 한 5, 6년 됐는데 500명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너도 오고 부인도 오고. 이건 정성 문제 아니야. 이 돈 안 쓰고 이 돈 쓰는데 네 돈 내놓는 게 아니다. 이걸 안 쓰고 이쪽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자. 이것이 해서 최고 4,000명까지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5,000명이 5,000원씩 4,000명 하면 4,000명은 얼마예요? 가만히 있을 때 2천만 원이 굴러가요.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동 인터내셔널은 방향을 잡자. 대개 해외 국제 활동이 빈곤 문제, 질병 문제, 무지, 재해재난, 요즘에는 환경, 인권 뭐 여러 가지 가는데 그래서 삼동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걸맞는 사업이 무엇이냐? 무지, 질병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빈곤은 돈이 많이 드는 돈입니다. 한없이 퍼도 배고파. 그런데 교육 사업은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고 교화와 연결되는 사업이고 한번 시설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분명히 삼동이 들여진 교육 지원 사업과 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확실히 잡자. 그래서 개척, 정착, 자립, 사회적 역할, 개척은 교단 방향에 있어서 정착을 하고 개척을 하고 정착은 법적인 보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실히 잡는 단계, 그리고 자립 단계는 재정 자립,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인재 자립. 일 벌려놓고 한국 교무도 적은데 한국 교무 계속 들어가는 건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 안 맞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재를 개발하자. 현재 인재를 개발하든가 들고 와서 우리가 만들어서 개발하든가. 그래서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활동을 하면서 삼동의 30주년에는 이 장소에 주한 외국 대사가 5분이 오셨고 100년맞이 원불교 사회복지대회는 주한 외국 대사가 9분이 여기에서 참석을 해서 100명의 세계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실적을 우리 삼동의 전 가족과 더불어서 놔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불교 세계화에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국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16년 이사장을 끝나고 이제 정년이 됐죠. 2017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벌려만 놨지 수습이 안 돼 있는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몽골도 그러고 네팔은 그래도 현지 교무가 가 있고 몽골은 현지 교도가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라오스는 엄청나게 진행을 했는데 라오스가 비어 있고 미얀마는 이제 아직은 이제 법인 설립까지는 안 돼 있고 라오스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라오스는 왜 하필 조그만 나라 라오스로 갔냐? 아까 불교 국가 전체를 우리가 동남아 불교 국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오스는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는 700만. 공산당 일제체제, 베트남하고 똑같이 같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1975년에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그래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상당히 웬만한 분들은 라오스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이 저가 비행기가 4대씩 하루에 뜹니다. 그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저희가 거기 사업을 한 7, 8년 됐습니다. 거기 시작을 하니까 제일 어려운, 저희들은 이제 국제 구호 활동이기 때문에 교화 목적으로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국제 구호 활동인데 제일 어려운 지역이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생광주입니다. 생광주. 거기는 한 3, 40만 인구.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생광주에 도청소지 약 6만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전쟁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곳입니다. 아직도 폭탄이 산에 있어서 미군들이 이렇게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몽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2017년도 제가 1월 3일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비자 문제가 복잡해서 외국 가보신 분들은 아니죠. 비자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비자 문제 그러고 한 4, 5개월 지나니까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저녁 노을 지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 독거노인이 따로 없네. 이 생각이 들어. 제가 독거노인이구나. 굉장히 마음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게 딱 다잡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젊은 교무가 있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 4, 5개월 있다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도가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제가 3대째 지금 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도님이 우리 통마이하고 원종명 교우하고 바나나를 심어놨어요. 금년에 그게 열매가였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에 파인애플을 우리 주위에 쫙 심었어요. 파인애플이 달려서 따먹다 왔습니다. 어제 바나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기가 필요하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기다리면 결과는 온다. 이제 1년 지나니까 국타원 남은성 교무가 자원봉사, 국가 자원봉사 그런 형태를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 원종명 교무 사촌 여동생이 간사를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이제 남은성 교무는 저쪽 1시간 반 거리에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제 별도로 생활하고 혼자 생활했는데 여동생이 와서 1년 동안 간사를 했습니다. 금년은 자들 보고 간사가 3명이 들어와 있어요. 남자 아까 성가 부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입니다. 즉 부모들이 다 와서 보고 저도 부모들한테 허락받고 이거 다른 거 없다. 한국 가면 불교 공부해야 되고 원불교는 잘 모르니까 한국 불교 공부하고 평생 할아버지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너 업무다. 정주씨는 모르니까 다 동의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가 모르나. 제가 그때 생각이 요즘엔 늘 혼자 좌선에다 가들하고 같이 선언합니다. 선 끝나고 꼭 원하옵니다를 부르거든요. 원하옵니다를 부르면 천상의 목소리 같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들으면 모르는데 저는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요. 그러면서 저놈들이 제 인연이 아니라 대종사님 인연, 정산정님 인연, 대산종사님, 6개 종목사님 인연이지 저를 통해서 저는 인지로 저놈들이 조금 부족하고 모질해도 대종사님 인연, 선생님들 인연인데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독거노인이 아니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일복이 있어서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놈의 세종학당까지 덜커덕 당첨이 됐네요. 세종학당 아시죠? 우리 모스크바 세종학당이 굉장히 역할을 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나라가 적고 또 위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못하지만 그 부분은 그 지역사회, 국가, 국가, 주 정부에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선지님이 과거 종교는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였다. 그러나 우리는 혈심을 가지고 어디든지 기들이고 때를 기들이면 큰 결실을 본다. 이런 본문 말씀이 늘 마음에 이렇게 저한테 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언젠간 이루어진다. 왜냐? 부처님 사업 아니냐? 내 사업이 아니지 않냐? 내가 사심이 있으면 내 사업이지. 정심을 다하면 부처님 사업은 나눌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기 56년 반백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념대 주제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죠. 개척까지 하나의 세계.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 2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그게 그러신가 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예언하신 450년 결실이요, 4,500년 결복이요, 4,50년 결실의 시대를 마감하고 4,500년 결복의 시대로 가는 주제, 우리 모토였다. 이게 그것이 생각이 많이 나. 이 법문, 이 주제 반백년 기념대회 전후로 해서 4대 본공의 말씀을 법문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일부러 발췌를 여러 개 해놨어요. 4대 본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지, 개척까지 하나의 세계 이렇게 했는데 그럼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세계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수양 잘하고 여기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방법이 4대 본공이다. 그거 제 얘기 아닙니다. 여기 다 읽어보시면 4대 본공에 관련 대산종 목사님 법문이 4대 본공인 인류의 영과 육과 빈곤, 무지, 질병을 구제하는 크나큰 사업인 동시에 인류의 구원기관이다. 이것이 원기 54년 12월 4일 날 하신 법문이에요. 4대 본공회가 별것 아닌 것 같으나 실은 세계를 일가를 만들고 정의가 건네도록 하는 것이다. 태평양 바다에 고기 잡는 것도 그물이 있으면 잡듯이 세상을 건지는 데도 방법이 있으면 건진다. 그 방법이 이론데도 삼동윤리 4대 본공이다. 이렇게 딱 본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추진 과정을 약간 역사로 보니까 많이 애쓰셨는데 그때 교단 여러 상황으로 해서 이순이 밀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교단 현재 여러 가지 보면 교단 본공회, 교당 교구 본공회, 중앙 본공회, 그리고 대산종전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4대 세계 본공재단이 설립되고, 그리고 NGO 단체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청운회, 그리고 원덕회, 뭐 이런 관계 조직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지난번에 총고사님에도 이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널려 있는 조직을 4대 본공회가 이론 세계,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조직을 구체화, 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 단체들이 고만고만해. 금년도 그만하고 내년도 그만하고, 만약에 그 기관장이 바뀌든 누가 뭐가 바뀌면 이거 흔들어. 어렵게 이렇게 해서 4, 5년, 10년, 20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하나 컨트롤 타워가 있어 조직화해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가 제가 현재 10여 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적입니다.
특히 금년 종목사님께서는 교단을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다 동의하신가요? 저만 이러는가요?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직 재원만 가져도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감히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럼 본공은 뭐냐? 결국엔 본공의 실천은 나눔입니다. 나눔. 본공회장, 말로 본공회장 아니라 나누는 거다. 나눌 게 많죠. 마음으로 나누고, 어른들 지혜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눌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선배님 계시려고 보는데 2년 반 동안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문자를 보내시는 선배님 한 분이 계셔요. 법문, 명언, 그리고 멋진 음악, 아니면 그림 해서 매일 보내셔요. 너무 고맙고 어떤 물질 이상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나눔이다. 나눌 게 많이 있어요. 원기 2년 저축조합 때 우리가 만들듯이, 삼동인텔리전시 처음에 만들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눌 것을 생각하면 많이 있다. 우리 남은성 교무가 오시더니 저 산골학교, 제일 산골학교를 한번 갔어요. 거기는 판자촌이에요. 판자. 거기에 기숙사서 산골 아이들이 학교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기숙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기숙사인지 마구간인지 소망만도 못해. 그걸 보고 우리 남은성 교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제를 내가지고 싹 조정해주고, 그리고 작년은 아버님 이름으로 학교를 하나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받는 게 있어요. 그 코이카 단어로 뭐 생활비도 나오고 정착금도 나오고, 거기서 쓰고 전략해 쓰고 또 이놈 주고 저놈 주고 이렇게 나누시더라. 제가 많이 배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씀이 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사랑을 머리로 배웠는데 가슴까지 오는데 70년 걸렸다. 저희들은 무아봉공, 봉공, 보훈, 뭐 학생 때부터 하는 게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막, 보훈, 사요, 실천. 저는 어디까지 왔는가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고, 교학대도 줄어들고, 교무 줄어들고, 퇴임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이 교단은 어찌 할 것이냐. 저도 이제 나이살이 먹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불효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불효하는 거다. 이 교단을 누가 이끌 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건 총체적으로, 교단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외에서도, 해외 자꾸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해외 인재를 어찌 할 것이냐. 해외 인재를 키우자. 그래도 저희들은 삼동인텔리전은 여기 본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마 동남아에 있는 다른 교무들은 키우고 싶어도 그걸 누가 받아서 키워? 이게 화두예요. 저희들도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교단이 총체적으로 같이, 야들을 오면 누가 봐서 누가 관리해주고, 그리고 교육 과정도 선발, 교육, 현지에 가서 안착할 수 있는 거기까지 총체적인 프로세스를 놓고 교육 커리큘럼을 짜야 된다. 어째 화두 연마 다 하셨어요? 이런 세계 어떻게 건설하실 것인가? 예,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 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저도 열심히 현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